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7월 4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방통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환경부 장관 후보에는 김한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5개월째인 가운데 오늘부터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전면 휴진해서 진료 재조정 쪽으로 방침을 변경합니다. 한편 병원들의 이딴 집단 행동에 환자와 가족들은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강수가 누적된 만큼 기상청은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0주년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힘으로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급에 대한 소폭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방통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하고 환경부 장관 후보엔 김한섭 전 기재부 2차관을 발탁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하고 기재부 등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두루 담당한 경제금융관료입니다.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의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MBC 기자 출신으로 특히 이라크전 당시 여성 종군 기자로 활약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이라는 제자리를 찾고 통신이라는 날개를 달아 K컨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한섭 전 기재부 2차관을 발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의 예산 정책 분야 정통 관료로 대통령실은 환경 이슈와 경제 이슈를 정책으로 균형감 있게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을, 기재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 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으로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발탁했습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용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대학들과 함께 인력과 시설, 수련 병원 등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는 1,5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를 두고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범의료계를 중심으로 교육 수련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한 결과 최소 2천여 명은 즉시 증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학들로부터 향후 6년간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정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전임 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하반기부터 대학별 교수 채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의대 교육에 필요한 실습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TF와 소통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의대생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교육 공간은 기존 시설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증개축이나 신축이 필요한 경우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이 이루어지는 대학병원에도 교육 수련 공간을 확충하고 서울대병원과 모든 국립대병원에 2028년까지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논의 중이며 9월 중 구체적인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재조정에 나섰습니다. 한편 병원들 사이에서 휴진과 진료 축소 움직임이 번져가자 환자와 가족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창규 기자, 이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에 그러니까 휴진은 계속 하되 환자들과 일정을 좀 재조정해보겠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5대 종합병원 가운데 한 곳인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재조정에 나섰습니다. 진료 재조정은 이미 예약된 진료 날짜를 미루고 환자와 상의해 일정을 다시 잡는 방식입니다. 당초 일주일간 전면 휴진에 나서기로 했는데 환자 피해 등을 우려해 진료 축소와 재조정 쪽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이나 응급, 희귀성 질환자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서울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 의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경증 환자는 1, 2차 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지역 의료가 담당할 수 있는 환자의 진료는 불가피하게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병원 교수 비대위에 따르면 주요 수술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외래 진료는 30.5% 줄어들 전망입니다. 병원 측은 재조정 첫날 외래 진료 예약이 평소와 비슷한 만여 건 수준으로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산병원에 이어 고려대 병원은 오는 12일, 충북대 병원은 26일에 진료 재조정이나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자, 대형 병원들의 잇따른 집단 행동에 환자와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급기야 환자들이 거리로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일 오전 서울 보신각 앞에 암 환자와 보호자, 일반 시민 등 400여 명이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서 환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92개 환자 단체는 의료 공백 사태가 넉 달 넘게 지속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집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환자 없이는 의사도 없다며 집단 휴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나서더라도 필수 의료는 절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민생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의 집단 행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대형 병원 교수들을 향해서 정부가 이 무기한 집단 휴진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거듭 촉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의 진료 재조정을 두고 정부는 무기한 집단 휴진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환자들은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오직 그것만 원할 뿐이다. 정부는 간절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또 의료개혁 특위에 의협과 전공의도 더 늦기 전에 참여해 의료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KTV 김찬규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시작부터 많은 비를 뿌린 데다 강수가 누적되는 만큼 산사태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차게 내리는 장맛비. 하천의 물도 상당히 불어나면서 주민 산책로와 하상도로는 모두 통제됐습니다. 지난 2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를 내렸던 장마 전선은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 밤부터 다시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금요일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전국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충남 최대 100mm 이상, 충북 최대 60mm 이상입니다. 전북 역시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으며 수도권은 20에서 80mm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경남 내륙 등은 20에서 60mm, 부산과 울산은 최대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취약 시간대에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서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시작부터 많은 비를 뿌린 데다 강수가 누적되는 만큼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등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으나 주말인 6일과 7일에는 전국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호우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행안부는 집중호우 사이 강수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기간을 활용해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도로, 가로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은 긴급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하차도, 하천변, 해안가 등 취약지역은 출입을 통제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 보수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자유총연맹의 창립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오물풍선과 러북조약 체결 등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지금도 북한에는 기본적 인권조차 박탈당한 채 굶주림에 고통받는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사회 갈등과 대립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유총연맹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자유는 정의와 진실 위에 존재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선동과 싸워야 하는 거라며 가짜뉴스와 선동 세력 등을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자유총연맹의 창립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참석했고 이어 올해 행사에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세계 최고의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의 해상 초계기 PADA 포세이돈의 인수식이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내년 중반부터 작전에 투입되면 적의 잠수함을 무력화시킬 핵심 전력이 될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적의 잠수함을 경멸할 최강 해상 초계기 PADA 포세이돈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해군은 경북포항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PA-데이 인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PA-데이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한반도의 바다를 지배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A 포세이돈은 적 잠수함을 어항 속의 물고기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적 잠수함에게 바다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PA-데이는 현존하는 최신의 해상 초계기로 대잠수함전과 대수상함전, 해상 정찰, 탐색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터보팬 엔진 2개를 장착해 최대 속도는 시속 907km에 달합니다. 우리 해군의 해상 초계기인 P3보다 빠르고 작전 반경도 2000km가 넘습니다. 장거리 X밴드 레이더와 고해상도 디지털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 등 고성능 감시 정찰 장비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함 유도탄과 어뢰, 적 잠수함을 탐지 식별 추적할 수 있는 음향 탐지 부표 120여 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인수식 후 신 장관은 PA-데이 923호기의 국내 첫 비행을 지시했습니다. 포세이돈 제로원 출격! 라저, 장관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적 잠수함 식별 시 즉각 수정시키겠습니다. 앞으로 PA-데이는 적의 잠수함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해양 작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군의 연합 작전 수행 능력도 한층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PA-데이는 2018년 9월 국내 도입이 결정돼 지난해까지 미국 보잉사가 생산했습니다. 군의 인수 운용 요원들이 미국 현지에서 약 1년 4개월간 운용 교육을 받은 후 지난달까지 6대를 국내로 가져왔습니다. PA-데이는 전력화 훈련을 거쳐 내년 중반 작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엔진 성능을 검증하는 첫 연소 시험이 이뤄졌는데 우주항공청은 2차례 시험이 정상적으로 수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2, 1, 시험 시작. 굉음과 함께 거대한 불꽃이 일어납니다. 하얀 연기가 대량으로 뿜어져 나오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1단용 첫 75톤급 엔진 조립이 완료되면서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첫 연소 시험에 착수한 겁니다. 발사체 장착 전 최종 성능을 검증하는 수락 연소 시험으로 엔진 시스템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이번 연소 시험은 체계 종합기업인 한화 에이로스페이스가 직접 총괄 제작한 첫 번째 엔진의 성능을 검증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단독으로 주관했지만 4차 발사부터 체계 종합기업과 공동으로 개발, 제작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체계 종합기업으로부터 이송받은 엔진을 장착한 후 시행된 2차례 연소 시험은 정상적으로 수행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맨눈으로 확인된 문제는 없었으며 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엔진 성능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누리호에 탑재되는 엔진은 총 6기입니다. 1단에는 총 300톤의 추력 확보를 위해 75톤급 엔진 4기가 묶여서 장착되고 2단에는 75톤급 엔진 1기, 3단엔 7톤급 엔진 1기가 장착됩니다. 향후 연소 시험은 1기씩 순차적으로 수행, 내년 2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들이 많지만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독자적으로 그리고 쉽게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우주 산업이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으며 우주항공청은 2026년 5차, 2027년 6차에 걸친 반복 발사를 통해 우리 발사체의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며칠 전에 정부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책 추진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졸업 후 4년째 무직 상태로 지내고 있는 김석중 씨. 취업이 늦어지며 병원 치료비를 내는데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자리 잡은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박탈감도 느낍니다. 친구들만 봐도 다들 돈 벌고 일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만 뭔가 혼자 뒤떨어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깊어지는 우울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을 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 같은 거 막 찾아다니기에는 좀 무기력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 10명 중 7명은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조사 결과보다 약 10%포인트 늘었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우울감, 중독을 경험한 비율은 10%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요즘 사회가 스트레스 안 받기도 힘들고 너무나 당연시되게 마음이 아프긴 한데 지금은 솔직히 좀 힘든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높아졌지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아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도 응답자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신건강의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의 이 마음을, 정신 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 과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혈액 환자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치료를 멈추지 않도록 맞춤형 통합관리가 시행됩니다. 또 의사와 약사가 확인할 수 있는 부작용 우려 의약품의 정보가 크게 늘어나는 등 의약품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보건 정책, 김경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호흡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결핵은 흔히 후중국병으로 알려져 있죠. 국내에서 전체 결핵 환자는 꾸준히 줄었지만 65세 이상 환자는 오히려 증가해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동반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 결핵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일수록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많고 동반 질환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핵약과 다른 약들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이는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부작용을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핵 환자가 경제적 문제와 인식 부족 등으로 치료를 멈추지 않도록 결핵 환자 맞춤형 통합 관리가 시행됩니다.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이 결핵 진단부터 복약 관리, 전문 치료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특히 약의 내성이 생긴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방침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의사와 약사가 확인할 수 있는 부작용 우려 의약품 정보가 66개에서 235개로 확대됩니다. 저희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등록이 되어서 저희가 환자 조회할 경우 DUR에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이 바로 표시가 되게 된다면 저희도 투약을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 포장지 등에는 점자나 음성, 수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표기돼야 합니다. 표기 대상은 안전상비 의약품과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등 총 39개 품목입니다. 또 앞으로 성매개 감염병 검사는 유흥 분야 종사자만 실시합니다. 기존에는 식품위생과 학교급식 종사자도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 목표인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고 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는 수련에 전념하도록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합니다.
위험과 난이도에 비해 저평가된 필수 의료 수가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중고등학생의 3.9%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소년의 1.1%는 실제로 허위 영상물 등 자신의 성적 이미지가 유포되는 피해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를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예방을 위해 정기 실태 조사를 하도록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 지난해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 인식과 피해 경험 등 조사가 진행됐고 4일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중고생 응답자 3.9%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본인의 성적인 사진 혹은 영상을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1.1%로 조사됐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영상물을 포함해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 유포된 경우도 1.1%에 달했습니다. 또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강요를 받은 청소년은 0.6%로 나타났고 협박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오프라인 만남 강요와 성적 이미지 추가 요구, 지인의 성적 이미지 요구, 성관계 요구 등 협박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피해 경험 이후 대응 방법도 조사됐습니다. 비동의 촬영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경찰 신고 등 공적 기관을 통한 대응보다 학교 선생님과 가족, 친구, 선후배에게 주로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특히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리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공적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시작된 일이니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너도 피해자라는 걸 좀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여가부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온라인 성착취 피해 예방, 대응 강화를 위해 연령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피해 상담 지원 사업도 강화합니다. 카카오톡과 라인, 인스타그램 등 아동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5곳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상담 채널 디포유스의 집중 홍보에 나섭니다. 이 밖에도 경찰청과 함께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를 위해 위장 수사를 활성화하는 등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초지방의회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 유발 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포상을 청탁하는 등의 부패 유발 요인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부상 등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고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는 등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하고 수출입 은행을 통해 원전과 방산 등 전략산업 수주에 5년간 85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선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 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 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으로 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속된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를 강조하며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빈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발 불안 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수출 회복세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통상협정 전략과 한국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하반기 해외 수주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앞서 법정 자본금 한도를 25조 원으로 확대한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기반으로 원전과 방산 등 전략 수주에 올해 15조 원, 앞으로 5년간 85조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5년간 첨단 산업 지원 목표는 45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대체할 수 있는 대기업 수출 성장 자금 등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수출 수주 지원 여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은은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공사 수주 관련 대출에 대한 금리 우대를 강화하고 개발금융 고도화를 위해 경제외교 지원용 K-파이낸스 패키지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수출입을 넘어 국제협력 금융기관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의 지속성을 위해 핵심 광물과 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 이행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출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태평양 핵심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촘촘한 통상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돈을 빌린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인까지 괴롭히는 불법 추심이 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가족, 지인도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의 친족이거나 동거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함께 근무하는 사람 등이 대상으로 채무 당사자 1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됩니다.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채무자 대리인,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24일 삼성 갤럭시 폴더블 6 출시를 앞두고 휴대폰 판매 사기에 대한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일명 성지점이라고 불리는 영업장들은 최신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겠다며 은밀히 영업하고 있는데요. 지원금 명목으로 별도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원래 통신사에서 주는 할인인데 마치 유통점에서 주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이용자를 현혹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태블릿을 무료로 줄 테니 고가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유도하기도 합니다. 방통위는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이라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돕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고 있는 상품 품질 비교 정보. 이 정보가 실제로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품질 비교 정보를 접하고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86.9%는 비교 정보가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91.3%는 품질 비교 정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한 장으로 내용을 요약한 구매 선택 가이드 또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제품 환경성 평가 정보도 친환경 소비 문화에 기여했다며 앞으로 품질 환경성 비교 정보가 더 널리 확산되도록 정보 제공 채널을 다변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974년 7월 한국, 독일이 산림협력을 체결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선진 임업기술 도입을 통해 성공적으로 산림 녹화를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 한독 산림협력 50주년을 맞아 1982년 독일의 지원으로 지어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기념식과 현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고성능 임업기계인 하베스터, 포워더, 타워야더 시연, 우리나라 임업기계 발전 방향과 임업기술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한독 산림협력의 역사적 유산을 활용해 한국의 산림기술을 제3국에 전수하는 글로벌 산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 중부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에 많게는 12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와 호남, 경상 서부에도 최대 80mm 이상이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는 밤사이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에도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취약 시간대 호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사고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오전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 낮에는 서울 29도, 청주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부분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 30도, 속초와 강릉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광주의 낮 기온 30도, 대구 33도로 덥겠습니다. 전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토요일엔 중부를 중심으로, 일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운전하는 차량이 홍수 위험 지역 부근으로 진입할 경우에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내비게이션 앱이나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업데이트 상황 확인하셔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